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주문하신 꿈은 매진입니다. 이미의 장편 소설 달러구트 꿈 백화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작가의 말, 사람은 왜 꿈을 꿀까? 왜 인생의 3분의 1씩이나 잠을 자며 보내도록 만들어졌을까? 도무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지 않은 신비롭고 이상한 장면들. 자꾸만 꿈에 나오는 그 사람, 분명히 가본 적 없는 장소들. 어젯밤 꿈속에서 그토록 생생했던 일들이 정말 내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할까? 나는 누구나 한 번쯤 스치듯 가져봤을 질문 더미를 애착 인형처럼 끌어안고 지냈다. 인류는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한 덕분에 놀랍도록 많은 것을 알아냈으나 그것이 우리의 가벼운 부분을 속 시원히 긁어낼 만큼 충분한 양일 리 없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호기심은 집요해지고 물음은 복잡해지며 대답은 간결하게 삶을 관통하길 바라게 될 뿐이다. 특히나 나의 경우 잠과 꿈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나는 궁리해봐야 도무지 알 수 없는 어제와 오늘 사이의 그 신비로운 틈새를 기분 좋은 상상으로 채워넣는 작업을 반복했다. 그리고 점점 상상이 현실과 사랑스럽게 밀착하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잠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상점과 마을, 그리고 잠든 이들을 사로잡는 흥미로운 장소들. 잠이 솔솔 오도록 도와주는 주전부리를 파는 푸드트럭. 옷을 훌렁훌렁 벗고 자는 손님들에게 정신없이 가운을 입혀주는 투덜이 녹틸 루카들. 후미진 골목 끝에서 악몽을 만드는 막심의 제작소. 만년설산의 오두막에서 일하며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베일에 쌓인 꿈 제작자. 태몽을 만드는 아가넵 코코, 하늘을 나는 꿈을 만드는 레프라혼 요정의 작업실까지. 그 중에서 잠든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담았다. 층마다 특별한 장르의 꿈들을 구비하고 있는 곳, 저마다 개성있게 포장된 꿈 상자들이 진열장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길 바란다. 또한 이 이야기가 일상을 조금이나마 풍요롭게 밝혀 매일의 숙명과 좋은 꿈을 꾸는데 작은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이다. 이미의 프롤로그. 세 번째 제자의 유서 깊은 가게. 습기를 잔뜩 먹어 붕뜬 단발머리. 편안한 티셔츠 차림의 페니는 단골 카페의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바로 오늘 아침 꿈 백화점으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니 다음 주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참이었다. 페니는 면접 때 나올 질문을 대비해 옆 골목의 서점에서 인터뷰 요령에 관한 책부터 관련 문제집까지 싹 쓸어와서 닥치는 대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전부터는 도통 집중할 수가 없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테이블 밑으로 발을 까딱까딱 대며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가 신고 있는 수면 양말이 어찌나 오색 찬란한지 발을 까딱일 때마다 정신이 사나워졌기 때문이다. 도톰한 침실용 가운을 입고 있는 그 남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차를 홀짝거리고 있었다. 그가 찻잔을 후후 불 때마다 상쾌한 숨내음이 페니 쪽으로 불어왔다. 그는 아마도 피로회복에 좋은 특제 허브티를 마시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 맛있는 차. 따뜻. 리필. 얼마? 남자는 잠꼬대처럼 몇 마디를 중얼거리더니 입맛을 쩝쩝 다시며 다시 발을 까딱댔다. 페니는 그의 수면 양말이 보이지 않도록 의자를 돌려 앉았다.
가게에는 그 남자 손님 외에도 잠옷 차림의 손님들이 꽤 있었다. 1층으로 통하는 계단 옆에 앉은 여자는 대여용 수면 가운을 입고 목덜미를 벅벅 긁고 있었다. 그녀는 갑갑한지 이따금 몸을 버둥거렸다. 페니가 사는 이 도시는 먼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수면에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달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시민들은 잠옷 차림의 외부 손님들과 섞여 지내는데 익숙했고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페니도 마찬가지였다. 페니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쓰디쓴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감과 동시에 어수선하던 주변 소음이 잦아들고 주위 공기가 차분하게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추가 요금을 내고 진정 시럽을 2스푼 더 넣어달라고 주문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펼쳐놓은 문제지를 몸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방금까지 정답을 고민하던 문제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퀘스천. 다음 중 1999년도 올해의 꿈 시상식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그랑프리를 수상한 꿈과 그 제작자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A. 퀵 슬럼버.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는 꿈. B. 야스누즈 오트라. 부모님으로 일주일간 살아보는 꿈. C. 와와 슬립랜드. 우주를 유영하며 지구를 바라보는 꿈. D. 도제. 역사 속 인물과 티타임을 가지는 꿈. E. 아가넵 코코. 나님 부부의 새 쌍둥이 태몽. 페니는 볼펜 뒤 꼭지를 잘근잘근 씹으며 고민에 빠졌다. 1999년도라면 꽤나 옛날이다. 킥 슬럼버나 와와 슬립랜드처럼 젊은 꿈 제작자는 정답이 아닐 것이다. 페니는 볼펜으로 2개의 보기를 쭉쭉 그었다. 그렇다면 야스누즈 오트라가 만든 부모님으로 일주일간 살아보는 꿈은 어떨까? 페니의 기억이 맞는다면 그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작품이었다. 야스누즈 오트라의 꿈은 출신 전부터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편인데 더 이상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입 아프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냥 꿈에서 일주일간 부모님으로 살아보게 하세요. 라고 발랄하게 외치던 광고 모델의 모습이 똑똑히 머릿속에 남아있던 것이다. 페니는 나머지 2가지 보기 중에 끝까지 답을 고민하다가 이 아가넵 코코 나님 부부의 새 쌍둥이 태몽을 정답으로 체크했다. 그러고는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시려고 손을 뻗었다. 그때 털이 북슬북슬한 동물의 앞발이 문제지 위에 턱하니 얹어졌다. 페니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손등으로 커피잔을 칠 뻔했다. 아니지, 이 문제의 정답은 A야. 커다란 앞발의 주인은 인사도 없이 말을 이어갔다. 1999년도는 킥슬럼버의 데뷔 연도이자 데뷔하자마자 그랑프리를 수상한 기념비적이 있는 해거든. 난 그때 꼬박 6개월 동안 돈을 모아서 그의 꿈을 샀었어. 내 평생 그렇게 생생한 꿈은 처음이었지. 물을 가르는 지느러미의 감촉, 일렁거리는 바닷속 풍경까지. 꿈에서 깼을 때 범고래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던지. 페니, 킥슬럼버는 천재야.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 겨우 13살이었어. 앞발의 주인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쌈, 너였구나. 난 또 누구라고? 페니는 손을 뻗어 커피잔을 멀리 치워버렸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까 네가 서점에서 책을 왕창 사서 나가는 걸 봤거든.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 알았지. 넌 집에서는 공부 안 하잖아. 아쌈은 페니가 테이블 위에 쌓아놓은 책 더미를 살폈다. 면접 준비하는 거야?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나도 오늘 아침에 연락받았는데. 이 골목에서 일어나는 일 중 우리
녹틸 루카들이 모르는 건 하나도 없지. 아쌈은 이 골목에서 일하는 녹틸 루카 중 하나였다. 녹틸 루카들은 잠든 손님들이 옷을 훌렁훌렁 벗고 다니지 않도록 항상 100벌이 넘는 수면용 가운을 짊어지고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옷을 입히는 일을 했다. 그들은 몸에 비해 커다란 앞발과 옷을 여러 벌 걸고 다니기에 알맞은 기다란 발톱, 푸근한 생김새 때문에 이 일을 하기에 제격이었다. 정작 그들은 무성하게 자란 털 덕분에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긴 했지만 페니는 벌거벗은 손님들도 잘 차려입은 손님보다는 똑같이 벌거벗고 다니는 털복숭이 동물들에게서 가운을 건네받는 편이 덜 불편할 거라 생각했다. 앉아도 되지. 오늘 많이 돌아다녔더니 발이 아파서 말이야. 페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쌈은 맞은편 의자에 덜썩 앉았다. 아쌈의 풍성한 꼬리가 뻥 뚫린 의자 등받이 뒤로 살랑거렸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 페니는 틀린 문제를 다시 확인했다. 아쌈, 넌 대체 몇 살이길래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녹틸 루카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실례야. 아쌈이 새처럼하게 말했다. 나도 왕년에 상점 쪽에 취직하려고 공부를 꽤 했었거든. 이쪽 일이 적성에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만뒀지만 말이야. 아쌈이 어깨에 둘러맨 수면용 가운들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쨌거나 덜렁이 페니가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에 면접을 보러 간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전생에 쌓은 덕이 이제야 빛을 발하려나 봐. 페니는 진심으로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일자리였다. 높은 수준의 연봉, 이 도시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건물, 각종 인센티브 제도, 기념일에는 고가의 꿈을 무료로 제공하는 세심한 직원 복지까지 일자리로서의 장점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달러구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영광보다는 못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달러구트의 혈통과 그의 먼 조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 가문의 존재야말로 이 도시의 기원이기도 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페니는 마음이 벅차올라 몸이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제발 합격했으면 좋겠어. 페니가 두 손을 꼭 맞잡았다. 그런데 면접 준비는 이런 책으로만 하고 있는 거야? 아쌈은 페니가 풀고 있던 문제지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다시 테이블 위로 내려놓았다. 일단 외울 수 있는 건 다 외워둬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전설의 꿈 제작자 5명에 관한 이야기 해보라던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꿈은 어떤 것인지, 또 시간대별로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 물어볼지도 몰라. 내가 일하기로 지원한 시간대에는 서주 그리고 아시아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대. 난 시차나 날짜 변경선에 대해서도 공부했어. 넌 왜 손님들이 24시간 온종일 끊임없이 우리 도시를 방문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니? 설명해 줄까? 페니는 의욕에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일장 연설을 쏟아낼 참이었다. 하지만 아쌈은 극구 사양하며 고개를 저었다. 달러구트는 그런 시시한 건 묻지 않을 거야. 그런 건 지나가는 중학생들도 알아. 페니가 시무룩해 하자 아쌈이 앞발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 페니. 난 오메가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이래봬도 내가 꽤 마당발이거든. 이 골목에서 일한 지가 벌써 10수년째니까 말이야. 아쌈은 페니가 또다시 나이를 캐묻기 전에 재빨리 말을 이어나갔다. 달러구트는 꿈에 대해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한대. 나도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정답이 뚜렷한 질문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사실 이걸 전해주려고 왔어. 아쌈은 어깨 위에 둘러매고 있던 대여용 수면 가운을 바닥에 몽땅 내려놓고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산더미 같은 가운을 헤집고
에필로그 2. 스피도의 완벽한 하루. 펜이 같이 가. 손가방을 힘차게 앞뒤로 흔들며 씩씩하게 출근 중이던 페니를 불러 세운 것은 모그 베리였다. 모그 베리는 양손에 달걀 샌드위치를 하나씩 들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저 멀리서부터 불렀는데 못 들었어? 모그 베리가 으깬 달걀이 듬뿍 들어간 샌드위치를 내밀었다. 자, 오늘도 아침 안 먹고 나왔지? 이거 하나 먹어. 어머? 죄송해요, 모그 베리님. 오늘 끝나고 뭘 할지 생각에 잠겨 있느라 못 들었나 봐요. 모그 베리가 건넨 샌드위치에서 나는 고소한 노른자 냄새와 개운한 후추 냄새가 기분 좋게 식욕을 자극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출근하면서 퇴근 생각하는 건 다들 똑같다니까. 이건 우리 언니가 만들어준 거야. 나랑은 다르게 요리 실력이 훌륭해. 모그베리가 샌드위치를 한 입 덥석 베어물며 대답했다. 우리 집은 인테리어 공사 중이어서 당분간 친언니네 집에 얹혀 살게 됐거든. 앞으로 종종 출근길에 마주칠 테니 잘 부탁해. 모그베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어려 보이는 얼굴로 귀엽게 씩 웃었다. 각자 샌드위치 하나를 다 먹어갈 때쯤 두 사람은 가게 맞은편에 있는 은행 앞 횡단보도 앞에 다다랐다. 그런데 펜이 그 범인은 아직 못 잡았지? 신호를 기다리던 모그베리가 조심스럽게 펜에게 물었다. 네? 어떤 범인요? 그 외에 너 일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웨더님 대신 은행에 설렘 2병을 예탁하러 갔다가 한 병을 도둑 맞은 적 있었잖아. 모그베리가 등 뒤에 은행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물론이지.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든 다 알게 되기 마련이거든. 게다가 우리 매니저들은 분기별 매출을 관리해야 하니까 그런 특이사항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다들 조용히 넘어가 주셔서 저는 달러구트님과 웨더 아주머니만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패디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스피도는 몰라. 내가 얼버무렸거든. 걔 성격에 그걸 알면 널 얼마나 들들 볶겠니? 자기도 성미만 급해가지고 신입 때 실수란 실수는 다 했으면서 남들한테는 엄청 야박하게 군다니까? 모그베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말 감사해요. 스피도님은 지금도 저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냐는 둥, 그래놓고 월급 받으면 가게에 미안하지 않냐는 둥 핀잔을 주시거든요. 신경 쓰지 마. 스피도가 신입일 때 사고 쳤던 걸 전부 월급에서 빼면 걔는 아직도 월급을 반밖에 못 받고 있을 거야. 모그베리가 페니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아마 그 범인은 완전히 종적을 감춘 거겠죠?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잡히지 않은 걸 보면 말이에요. 페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은행을 뒤돌아보며 한숨을 푹 쉬었다. 지금이라도 잡히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 잃어버린 설렘 한 병도 되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게 말이야. 그럼 가게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설렘은 여간에서는 꿈값으로 받기가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마련이잖아. 아마 지금도 같은 패거리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나쁜 짓을 하고 다닐 거야. 그래도 이제 똑같은 수법을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또 모르지? 등잔 밑이 어둡다고 경계가 느슨해지는 걸 기다렸다가 다시 나타날지 어떻게 아니? 항상 잘 살펴봐야 해. 모그베리가 똑 부러지게 말했다. 가게 앞에는 이제 막 출근하는 직원들과 밤새 일하고 기분 좋게 퇴근하는 직원들, 아침 일찍 찾아든 손님들로 벌써 활기가 넘쳤다. 그중 무릎이 훤히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은 호리호리한 직원들이 그들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모그베리, 어서 들어가봐. 스피도가 너 언제 오냐고 아침부터 난리야. 스피도? 오늘 휴가 낸 것 아니었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출근을 했더라고. 난 이만 퇴근한다. 수고해. 내가 잘못한 건가? 모그베리가 야무지게 묶은 머리를 갸우뚱했다. 모그베리, 왜 이제 오는 거야? 한참 기다렸다고. 3분이나.
4층에 상품 들어온 건 전부 정리해놨고 오늘 예약 손님들 물건도 1층 로비에 미리 빼놨으니까 퇴근할 때 리스트만 한번 체크해줘. 그리고 페니, 너 마침 잘 왔어. 4층 D열 17번 기둥 앞에 바닥 타일이 벗겨져서 오늘 옆 마을 수리공께서 오시기로 했거든. 수리비는 가게 수선비 항목에서 드리면 되고 영수증은 꼭 챙겨둬. 바닥 타일은 한 장에 비싸도 50실이면 충분히 고치니까 이상하게 비싸다 싶으면 나한테 꼭 전화하고, 알겠지? 페니와 모그베리는 외투를 벗기도 전에 스피도가 따발총처럼 뱉어내는 말들을 받아 적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좀 천천히 말해. 나 좀 전에 먹은 샌드위치가 올라올 것 같아. 모그베리가 메스꺼운 표정을 지었다. 난 오늘 휴가인데도 새벽같이 나와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제 1분도 허투루 쓸 수 없어. 스피도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오늘 하루 계획은 완벽했다. 그가 뜬금없이 아무 날도 아닌 평일에 이렇게 하루씩 휴가를 내는 이유는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일을 해냈을 때의 쾌감을 느끼기에 주말보다 평일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다. 스피도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늘의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수첩을 꺼내들고 다시 한번 동선을 확인했다. 먼저 은행으로 가서 새 적금 통장을 만들어야 했다. 이율 높은 새 적금 상품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간 몇 번의 실패를 통해 스피도는 자신이 리스크가 높은 재테크에는 전혀 소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행 업무가 끝나면 10시 정각에 새로 구워져서 나오는 커크스 베리어의 단팥빵을 사고 10시 20분부터 시작하는 채소 가게의 타임 세일을 노리는 것이 일단 오전의 계획이었다. 그러고 나면 정확히 11시에 오픈하는 튀김 덮밥 가게에 때 맞춰 도착해서 줄을 서지 않고 이른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도 음식을 줄 서서 먹는 건 절대 내 인생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렇고 말고. 스피도는 가게 앞 횡단보도를 건너며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은행문 너머로 안을 살펴본 그는 충격으로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오, 이런 세상에! 그가 수년간 관찰한 데이터에 따르면 평일 오전 9시 10분에 은행 대기인 수는 평균 5명이어야 했는데 오늘은 대기인 수가 무려 11명이었던 것이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이러다간 적금 통장을 만들고 나면 10시가 훌쩍 넘어버릴 거야. 잠깐 절망에 빠져있던 스피도에게 번쩍하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누군가 버린 번호표를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입고 있던 새하얀 점프 슈트에 바지 솔기가 뜯어지는 줄도 모르고 엉덩이를 바짝 지켜들고 정수기 밑바닥까지 샅샅이 훑은 결과 얼마 지나지 않고 그는 5명 앞에 번호표를 운 좋게 찾아냈다. 은행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의기양양하게 대기석에 앉은 스피도를 주위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좋았어. 이대로라면 아슬아슬하지만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까부터 한 남자가 스피도의 눈에 굉장히 거슬렸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서글서글한 눈웃음을 흘리며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저기 혹시... 거리가 살짝 떨어져 있는 탓에 그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스피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분명 스피도처럼 조금이라도 빨리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마음씨 좋아 보이는 노인들을 상대로 번호표를 양보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치사한 녀석, 뻔뻔하게 노인들에게까지 인정에 호소하다니. 스피도는 자신이 가진 번호표와 각 창구 전광판에 번호를 빠르게 훑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업무가 길어지고 있었다. 만약 저 치사한 녀석이 스피도보다 빠른 번호표를 얻게 된다면 그는 커크스 베리어의 단팥빵을 포기해야 할지도 몰랐다. 커크스 베리어의 단팥빵은 나오자마자 전부 팔려버리기로 유명했다. 늦어서 계획이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자 스피도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뭔가 굳은 결심을 한 듯 비장하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수기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나이가 지긋한 초원 경찰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저기 저 사람 보이시죠? 아까부터 하는 짓이 엄청 수상해요. 초원 경찰이 눈을 꿈뻑거리며 천천히 스피도를 위아래로 살폈다. 어떻게 수상하다는 말입니까? 그는 스피도가 더 수상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노인만 골라서 말을 걸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뭐 그런 것 같아요. 스피도는 아무렇게나 얼버무렸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요. 빨리 내쫓아 주시면 좋겠어요. 최대한 빨리요. 저기요, 이보세요. 청원경찰이 수상한 남자를 향해 소리치자 놀랍게도 그가 정말 캥기는 구석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당황해서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경호원! 은행에 상주하고 있던 경호원들까지 합세해서 그를 제압하느라 은행에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으나 스피도는 그런 소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빈 창고 앞에 앉았다. 연 3% 적금 상품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바로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이어진 그의 하루는 완벽에 가까웠다. 갓 구워 나온 단팥빵 10개 세트를 손에 넣을 수 있었고 타임 세일에서는 당근 한 박스를 단돈 50실에 구입했다. 가게 오픈 시간에 맞춰 들어간 유명한 튀김덮밥 집의 음식 맛은 생각보다 평범했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가게 밖에 점점 길어지는 사람들의 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다.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압을 맞추고 드라이를 맡긴 옷들을 찾아오는 것까지 전부 해치우고 집에 돌아온 스피도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아직 10시 드라마가 시작하려면 시간이 조금 있군. 그는 만족감과 고단함으로 몸이 노곤하게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주 잠깐만 눈을 붙여볼까? 그는 그대로 소파에서 깜빡 잠들고 말았다. 켜놓은 텔레비전 채널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인 상가거리를 주 활동 무대로 삼고 조직적인 소매치기를 일삼던 범죄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주로 은행이나 관공서의 대기석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노인이나 해당 기관에 처음 온 것처럼 보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계자인 척하며 접근했다가 방심한 사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조직에 가담한 후 첫 범행을 저지르려던 이 범인은 당시 은행에 있던 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혀 겁먹은 범인이 조직의 근거지와 조직원 정보를 자백한 것이 신속한 검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범인의 근거지를 수색한 결과 특이하게 설렘 한 병을 포함한 고가의 꿈들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압수된 금품들은 확인을 거쳐 도난당한 분들에게 되돌려줄 계획이라고 한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한편 최초로 은행의 청원경찰에게 신고한 용감한 시민은 본인의 볼일이 끝난 후 이름도 남기지 않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신고자께서는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을. 때마침 흠칫하고 잠에서 깨어난 스피도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10시 5분 전이었다. 스피도는 잽싸게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바꿨다. 다행히 드라마는 시작 전 광고 방송이 한창이었다. 이로써 그는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예정대로 완벽하게 해낸 것이다. 스피도는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완벽한 하루야. 달러구트 꿈 백화점 마침.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예스24에서 베스트셀러를 드래그 해보던 중 또 소설이라 읽을까 고민했다.
요즘엔 자기계발서보단 소설이 인기가 많은 것 같다.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간접 경험을 통한 갈증 해소가 아닐까? 텀블벅 펀딩 약 2000% 달성에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 주세요 라는 문구에 끌렸다. 꿈을 컨트롤하는 루시드 드림에 관심 있는 나이기 때문이다. 지나간 추억 속에 나의 행동을 바꿔보고 싶은 생각에 지난 과거를 꿈으로 재현하고 싶어 루시드 드림을 몇 번 시도했었다. 두세 차례 정도 되긴 했는데 꿈을 인지한 날은 밤을 샌 것 마냥 피곤해서 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곤 할 생각을 못했다. 작가 이력이 눈에 띈 것도 있다. 부산 출신의 엔지니어 경력까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아는 이름인가 몇 차례 살펴보기도 했던 이름이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